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1894년서부터 1898년시까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오 개혁과 독립협회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갑오 정권에서의 어떤 개혁 정책을 실시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당시에 주로 시민단체, 민간단체에서 활동을 했던 독립협회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까지는 1876년 개항 이후부터 1894년시까지의 당시에 존재했던 조선사회의 각 그 사회 세력들이 어떠한 현실인식과 그다음에 사회운동을 펼쳐갔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회 세력이 지배층으로서 집권층, 동도서기파, 계하파, 위정척사파가 있었고, 피지배층으로서는 농민군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속에서 주로 첫 번째는 집권층은 동도서기적인 입장을 취해가지고 당시에 정책을 펼쳐갔다라는 얘기를 했고, 다음에 향촌사회의 유생들은 위정척사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을 인식하고 서양과의 교류는 이제 금지하면서 당시의 사회를 유지하기를 원했던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또 당시의 양반 지배층 중에서 일부의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어떤 세력들은 개화적인 입장을 이제 취하면서 나름대로 조선사회의 변혁을 시도해 갔다. 그것의 대표적인 정치의 어떤 운동이 갑신정변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민들은 19세기에 농민 항쟁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사회가 그 사회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어렵겠고 새로운 사회로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런 움직임이 표출되어서 1894년 농민전쟁이 일어났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요 전반적인 사회 변혁운동은 주로 1876년서부터 1894년까지의 그 시기에 나름대로 사회 세력들의 현실인식과 사회 변혁운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는 1894년서부터 1905년, 5년은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1905년 을사조약이 일어나는 시기까지의 당시에 중요한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사회를 변화시켜 가려고 했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주로 개화파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력들이 1894년에 정권을 잡고 정치인 권력을 장악하고 갑오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 운동과 또 1896년에 독립협회 운동을 민간단체에서 개화적인 어떤 지향을 가져왔던 지식인들이 독립협회를 결성을 하고 독립신문을 발간하면서 민간인 계몽운동을 펼칩니다. 그 계몽운동이 가졌던 역사적 의의와 한계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당시에 정치인 권력을 다시 장악했던 고종이 대한제국 시기에 나름대로 마지막 개혁을 시도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대한제국이 1897년서부터 1905년 시기까지 어떠한 개혁 정책을 펴갖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의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로는 1894년 농민전쟁이 실패를 했지만은 그 농민전쟁이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도 1896년, 98년, 1904년 이 무렵에 계속 농민들의 저항이 지속이 됩니다. 그 저항이 동학당, 영학당, 활빈당의 형태로 지속이 되는데 그 양상에 대해서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94년부터 1905년 시기까지의 이 시기의 사회 세력들의 운동과 그의 인식은 오늘 갑오개혁과 독립협회 운동의 어떤 흐름과 또 다음 주에 대한제국과 당시의 농민들의 어떤 저항이 어떠했었는가 하는 것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905년부터 10년까지의 당시에 나름대로 일제가 을사조약 이후에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조선을 지배해가는 양상과 그에 대해서 조선인들은 어떻게 저항해갔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1894년 6월부터 1896년 2월까지의 조선정부의 제도개혁운동을 총칭해서 부르는 용어가 갑오정권의 개혁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갑오정권의 개혁운동을 갑오개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이전의 정치적인 어떤 개혁의 내용하고 큰 차이,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갑오개혁의 구체적인 실시 내용과 그것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오정권의 개혁운동이 실시되었던 시기는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가 큰 정치적인 어떤 파란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즉 내부적으로는 조선사회 내부적으로는 1894년에 동학농민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또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1894년 7월부터 1895년 3월까지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1895년에는 그 한반도를 둘러싸고 조선의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지만은 이 한반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즉 그 당시에 이제 그 블라디보스토크 이래로 계속 만주 한반도로 남하 정책을 펼쳐가고 있었던 러시아도 한반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러시아가 직접 한반도의 정국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당시 고종의 그 왕의 부인이었던 명성황후 왕비가 1895년에 또 일본 군에 의해서 일본의 무사들에 의해서 시해되게 됩니다. 살해되게 됩니다. 이런 1894년, 1895년은 조선을 둘러싸고 한반도에 큰 정적인 파란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갑오정권의 개혁운동이 펼쳐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갑오정권의 개혁운동은 그런 큰 정치적인 어떤 파란 개혁은 어떠한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실시되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선사회의 내적인 어떤 요구가 있었다, 내적인 원인이 있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은 1894년 1월에 고부밀란으로 시작해가지고 전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1894년 3월에 제1차 농민전쟁이 일어나면서 농민들이 조선사회의 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당시에 조선 정부는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1894년 5월에 농민군이 전라도 지역을 지배하면서 스스로 수령과 연합을 해서 그 지역을, 전라도 지방을 자치적으로 통치해가고 있었는데, 그 통치해갈 때의 어떤 강령이나 농민들의 요구가 조선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은 신분제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비제를 폐지한다든가 혹은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이런 것을 당시에 조선 정부 측에서는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당시에 진보적인 지식인들도 그 나름대로 계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조선 정부 측에서는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외적인 요구입니다. 이건 외적인 요구고, 이것은 당시에 1894년 5월에 농민군이 전라도의 도청 소재지인 전주성을 점령하였을 때, 나름대로 조선 정부는 점령하기 전에 청나라 군대에게 원병을 요청했죠. 조선 정부 군이 농민군을 스스로 힘으로 진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조선 정부는 청나라 군대에 원병을 요청했는데, 청나라 군대뿐만 아니라 일본 군대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나름대로 조선 정부에게 내적인 개혁을 강요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가 왔을 때 조선 정부는 굉장히 당혹해가지고 당시에 그 농민군하고 휴전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일본군과 청나라 군대에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요청을 했죠. 그때 요청을 했을 때 일본 군대는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니네가 조선 정부에게 니네가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쪽 지방에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니까 그것을 개혁해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되었고, 그런 요구를 조선 정부에서도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내적으로는, 조선 사회 내적으로는 농민들의 요구와 진보적인 지식인들의 갑신정변 이래의 그런 사회 개혁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외적으로는, 외부로부터는 일본군의 조선 사회에 대한 내정 개혁의 어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갑오 정권이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정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 3월에는 제1차 농민전쟁이 전라도 지방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농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조선 정부의 군대는 2차례나 농민군과 전투를 벌여서 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선 정부의 군대로는 농민을 진압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청나라에게 군대의 파병을 요청을 했죠. 청나라 군대는 5월 5일 날 충청도 지방에 왔지만은 일본 군대도 조선 정부의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텐진 조약이
어떤 조약에 의기해서 일본 군대도 이제 조선의 인천 앞바다에 군대를 파병합니다. 조선 정부는 당황을 해서 부랴부랴 당시에 그 농민군과 휴전협정, 즉 전주화약을 맺어서 휴전협정을 맺고 청나라하고 일본에 철병을 요청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본은 농민군이 해산 혹은 휴전협정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와 함께 내란을 진압하고 조선의 내정개혁이 진전될 때까지 계속 군대를 주둔시킬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이 거절하게 되고 일본은 이에 대해서 청과 전쟁을 벌일 구실을 찾는 한편 조선 정부에 대한 니네들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남쪽 지방에서 전라도 지방에서 이렇게 거국적인 농민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농민의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니네가 내정개혁을 해라 하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조선 정부는 6월 11일 날 농민군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일본이 내정을 간섭할 명분을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개혁을 할 개혁기구인 교정청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정치개혁, 정치사회개혁을 할 테니 니네들은 간섭하지 말고 일본군은 물러나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일본군은 그 계속 있을 명분이 없으니까 6월 21일 날 10일 뒤에 새벽에 일본군의 혼성여단이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고종과 명성황후를 물러나게 하면서 일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갑오 정권을 수립하게 된다. 그래서 6월 28일 날 새로운 이제 정권으로 갑오 정권이 설립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설립된 갑오 정권은 당시에 존재했던 5개의 정치 세력이 연합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등의 이제 온건 계하파를 중심으로 한 갑오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살아남아가지고 일본에 망명을 했던 박영효, 서광범 등이 다시 귀국을 해서 이 정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갑신파라고 했고, 또 세 번째는 박정양, 이완용, 윤치호 등의 당시에 정동구락부, 정동파, 주로 당시에 외교 세력과 외교 간의 어떤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나름대로 조선 사회를 이제 한번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지향했던 정동파가 있었고, 네 번째로는 대원군 등의 이제 대원군파, 고종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종 민비를 옹호하고 있었던 이제 궁정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5개의 세력이 연합을 해서 갑오 정권을 구성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갑오 정권의 어떤 통치의 방식은 크게 2단계 내지 3단계로 이제 나누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1894년 6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에는 주로 이 김홍집 세력이 주도해 가고 있었고, 나머지 세력이 연합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다가, 이 대원군이 일본군의 요구를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1895년에는 일본군이 이제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직접 이 갑오 정권에 이제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원군을 물러나게 하고, 이후에 이제 나름대로 그들의 의견을 소통할 수 있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었던
갑신파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갑오 정책을 실시해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오 정권은 이 5개의 세력이 연합을 해가지고 정책을 집행해왔지만은 그 중에서 94년에는 이 갑오파가 주도해갔고 95년에는 갑신파가 주도해가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제1차 개혁 때는 이 갑오 정권이 성립이 되면서 고종과 명성황후가 있긴 있었지만은 실질적인 주권, 실질적인 권한은 이 고종과 명성황후를 갖고 있지 않았고, 고종과 명성황후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았고요. 아까 얘기했던 5개의 세력이 연합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기구가 군국기무처입니다. 즉 군국기무처는 대신들의 어떤 회의였어요. 그러니까 이 대신들이 거기서 회의를 해가지고 법령을 거기서 결정을 해서 고종에게는 형식적인 추인만을 받고 법령을 공포하는 그런 형태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4년 6월서부터 94년 11월까지 약 5개월간 여기에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210건의 법령을 공포를 했습니다. 공포를 했고 그 공포한 내용의 주요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중앙정치의 행정제도 개혁안을 제시한다든가 군국기무처를 설치해서 왕은 이제 형식적인 권한만 갖고 있었어요. 즉 왕은 존재했지만은 실질적인 권한은 군국기무처가 갖는 입헌군주제를 시행하고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의 제도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갑오 정권은 일본의 어떤 소위 후원을 받으면서 이제 정책을 실시했던 그런 이제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오 정권의 개혁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혁은 사회 부분의 개혁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절로 막 나오네. 이것이 지금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는 노비 제도를 폐지했어요. 조선 사회의 신분제의 근간이었던 이제 공노비, 산노비 제도를 혁파하고, 그다음에 그 시기 이후에 이제 과부라는 것은 20세, 30세가 부부가 남편이 죽으면은 평생을 부인이 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소위 이제 조선 시기의 가부장적인 사회의 주요 이제 결혼제도, 가족제도였어요. 그것을 20, 30대의 평민의 여자들은 굉장히 소위 불평하고 곤혹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재혼을 요청을 했고, 그 부분들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큰 개혁의 내용이었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왕실 재정과 국가 재정을 분리하고 있었고, 또 화폐 제도를 개혁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근대적 지세를 화폐로 내는 것과 도량령을 통일한다든지, 혹은 은행을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군국기무처의 회의의 어떤 장면을 그림으로 이제 그린 것입니다. 그 당시의 그림입니다. 이건 1894년 이제 7월 26일 날 이 군국기무처에서 회의하는 장면을 그 당시에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여기서 법령을 제정해서 왕에게 바치면 왕은 그것을 거부를 할 수 없었어요. 거부를 할 수 없고,
이제 승인을 해가지고 법령을 공포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띄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그 자료 화면이 밑에 있나요? 아래가 없는데 이게 약간 올라갔네. 지금 자료 화면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에 1페이지에 보시면은 1894년 6월 28일 날 궁극기무처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 법령을 공포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6월 28일 날 내용인데요. 처음으로 제1차 회의를 해가지고 법령을 그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에 그게 20몇 개의 조항인데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이후에 이제 국내외의 공사문서는 이제의 가보개혁 정부는 새로운 정부다 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공문서의 양식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쓰는 그 연도도 이전까지는 청나라의 연도를 썼습니다. 청나라 황제의 연도를 썼는데 이때는 개국 503년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연도를 쓰게 되죠. 두 번째 조문은 이 문벌과 양반 상인들의 계급을 타파하여 귀천에 구애됨이 없이 인재를 뽑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었고요. 6조에는 그 항에는 남녀의 조언을 언급하며 그 당시에는 뭐 12세 이하도 막 결혼을 하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부적절하다. 그 12세의 이제 뭐 여자나 남자들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고려 말의 어떤 풍습이 조선시대까지 내려온 겁니다.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라야 결혼을 허용한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과부의 재혼은 귀천을 막론하고 자유의지에 맡긴다는 거라고. 8조는 공사노비법을 혁파하고 인신의 판매를 금지한다 라고 하는 형태를 띄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에 6월 28일 날 궁극기무처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뭐 20몇 개의 조항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것이 일주일 간격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이 법령을 계속 공포하는 그런 형태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공포화되면서 이 갑오 정권의 시기에서는 크게 사회가 이제 변화하게 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다시 PPT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PPT 자료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그 1차 개혁 때는 94년 11월 17일까지 진행이 되었고 그 시기에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일본이 승리를 얻게 되자 94년 말에 일본이 갑오 정권에 참여했던 세력 중에 대원군 세력을 몰아내고 그들의 일본의 이제 소위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줄 수 있는